갈치가 왜 이리 비싸냐? 작년에는 이 가격 아니었는데. 강동수 할아버지는 뉴스 화면에 나오는 어시장 풍경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갈치 한 마리를 들고 웃으며 인터뷰하는 중간 상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봐, 저 녀석이 가격 부풀리는 거야. 저 갈치는 최상품도 아닌데 말이야. 등 색깔 봐. 선도가 떨어졌어. 강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나온 강민우가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세요? 매일 뉴스만 보면 똑같은 얘기하시고. 강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40년 넘게 수산물 봐온 눈이 있는데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속기만 하지. 강동수 할아버지가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저희도 좀 TV 봐야 하니까요. 강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스포츠 채널로 돌렸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지친 기색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아들 부부의 표정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나? 강동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강민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좀 이따 생선이나 구워 먹어야겠다. 오늘 동태가 싱싱하던데. 강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휴, 또 비린내 나겠네. 며느리 서혜진이 방에서 나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강동수 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을 달구며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물고기와 함께한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노련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서혜진이 부엌 입구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는 생선 요리 그만하세요. 냄새가 너무 나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내가 환기도 잘하고 뒷정리도 깔끔하게 할게. 강동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냄새가 벽에 배고 커튼에도 배요. 내일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서혜진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다가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그냥 오늘만. 강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생선 냄새 나는 아버님 때문에 친구들도 초대할 수 없다고요. 서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강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식에 넣었던 돈도 다 날아가고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솔직히 아버지 모시는 것도 부담이 돼요. 강동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으려던 생선을 도마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강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서혜진이 당황한 듯 말을 돌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강동구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풀고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강동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서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학교도 있고. 강민우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텨요. 그리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집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돌봄도 받으시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평생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강민우의 목소리는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에서도 위태롭잖아요. 이번에 투자했던 주식도 다 날아갔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버님까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몸에서 계속 생선 냄새 풍기는 거, 저 정말 힘들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강동수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류 몇 장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이 평판이 괜찮대. 비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혜진이 황급히 서류들을 치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서혜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강동수 할아버지가 말을 꺼내자 서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생선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강동수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민우 씨, 당신이 얘기해요. 서혜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강민우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거실에 놓인 꽃병이 강동수 할아버지의 팔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아버님, 그거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서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강동수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아버님 때문에 이 집에서는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둘 수가 없어요. 서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아, 진정해. 강민우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선택해요. 아버님이냐, 우리 가족이냐? 서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대답을 읽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강동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사진첩, 통장 몇 개를 넣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평생 써온 생선 손질용 칼도 조심스레 꺼내 수건으로 감싸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 넣으려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사진마저 챙겼습니다.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평생 잘 살아온 사람이니 어디든 살 수 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다오. 현관문을 열기 전 강동수 할아버지는 뒤돌아 집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등은 굽었지만 걸음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그쪽은 월세가 한 달에 얼마예요? 첫눈이 내린 이튿날 강동수 할아버지는 인천 외곽의 작은 부동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꼭 쥔 손에는 아직 아들 집에서 나온 것이 믿기지 않는 듯한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저 혼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강동수 할아버지를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창문 하나 제대로 나지 않은 곳이었지만 당장 머물 곳이 필요했기에 강동수 할아버지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적금 예약하고 바로 보증금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동안 모아온 적금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생활비 아껴가면서 남은 돈으로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적금은 이자율이 낮은 상품이라 지금 해약하시면
원금에 약간의 이자만 받으실 수 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강동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낮은 이자율로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강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세금 공제하고 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방 보증금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허름한 달력을 벽에 걸고 하루하루 동그라미를 쳐가며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비직은 65세 이하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부요. 죄송한데 할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물건 나르는 일은 젊은 사람도 버거워하는데 거절이 계속될수록 강동수 할아버지의 등은 더 굽어갔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의 눈빛에서 이 나이에 왜 일을 하려고 하나라는 의문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도 73세 노인이 집에서 쫓겨나 당장 먹고 살 방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남은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로 줄이고 난방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2달째 월세를 못 내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가주셔야 해요. 결국 방에서도 쫓겨난 강동수 할아버지는 남은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000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찜질방에 3일 이상 연속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 그래요. 오늘까지만 머무시고 내일은 나가셔야 합니다. 찜질방 주인의 말에 강동수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남은 돈은 단돈 10,000원. 겨울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동수 할아버지는 찜질방에서 나와 도시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을 꼭 쥔 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공원 한켠에서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궁금해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무료급식소예요. 어르신들한테 점심 나눠주는 곳이지 처음이세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왔던 그가 무료급식을 받는 처지가 되다니.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줄 끝에 섰습니다. 닭죽 한 그릇과 김치를 받아 먹으며 강동수 할아버지는 다른 노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역대 앞실이 따뜻해. 밤늦게 가면 경비들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있을 수 있어.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무료급식을 찾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는 교회에서, 점심에는 복지관에서, 저녁에는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밤이면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나 터미널에서 졸다가 쫓겨나길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추위에 떨며 길거리를 헤매는 동안 강동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천국제시장. 40년간 수산물 도매상으로 일했던 곳, 젊은 시절의 열정과 땀으로 가득했던 곳. 이제는 그 시장에서 한 구석이라도 차지해 몸을 누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가게들은 철제 셔터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예전에 자신의 가게가 있던 골목을 지나 시장 구석진 천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비닐봉지를 펼쳐 입구에 안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단돈 10,000원과 아들 가족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전부구나. 7순이 넘은 노인이 바람에 떨며 봉지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생 남들의 생선을 구분하고 선도를 판별하고 가격을 매기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손으로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겨울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시장의 한 구석에서 그의 인생 이막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인천국제시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청소부가 막대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지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시장 안쪽 구석진 천막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얕은 잠 후에 다시 추위에 깨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꼭 쥐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옛날엔 이 시간이면 벌써 활기가 넘쳤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면 이미 수산물이 들어오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장이 깨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가 시장의 수산물 도매 1인자로 불렸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동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며칠간 씻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내리며 강동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인천국제시장 동수어른 아니세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영호 씨, 맞아요. 박영호예요. 박영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강동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서 왜? 박영호는 현재 인천국제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강동수 할아버지에게 시장 일을 배웠던 후배였고 지금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긴 얘기야. 강동수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내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영호는 즉시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뜨거운 라면을 받아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퇴하시고 아드님 댁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냉대, 쫓겨난 일, 월세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다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된 경위를. 박영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님이 이 시장을 이끌던 분인데 이럴 수가. 잠시 생각에 잠긴 박영호는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 경비가 한 명 필요했어요. 요즘 젊은 경비들은 중간에 그만두고 자주 바뀌어서 골치였거든요. 형님이 시장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경비 일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관리실에서 지내실 수도 있고. 강동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숙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도 자신이 평생 일했던 시장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영우야, 정말 고맙네.
이튿날 아침 강동수 할아버지는 박영호가 건네준 제복을 입고 시장을 순찰했습니다. 시장은 그가 일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났고 손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강동수 할아버지는 빈 점포들 앞을 지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시장이 이렇게 쇠락해가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산물 코너에 들어서자 더욱 그 변화가 확연했습니다. 예전에는 싱싱한 생선들로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몇 안 되는 상인들만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수 아저씨 아니세요? 오래된 생선가게 주인이 반갑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곧 몇몇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강동수 할아버지를 반겨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곧 문 닫을지 몰라? 대형 마트 때문에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버티겠어? 한 상인의 한탄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온 그였기에 이 시장의 부흥기도 쇠락기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작은 관리실 침대에 누운 강동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지붕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시장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이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이 시장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을 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동안 시장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출근할 때쯤이면 그는 이미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바닥을 말끔히 닦아놓았습니다. 아이고, 동수 아저씨 덕분에 시장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쓰레기 치우느라 진땀 뺐는데 금순이 할머니가 반찬가게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출신 경비라며 수군거리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거 아냐? 내가 상인회에 말해볼까? 김 사장이 정육점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낼 곳이 생겨서 감사할 따름이죠. 강동수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관리실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달, 2달이 지나가며 그는 시장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강동수 할아버지는 수산물 코너를 순찰하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고등어 신선하지 않네요. 젊은 상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적어도 사흘은 지났어요. 아가미 색깔 보세요. 선홍색이 아니라 갈색이잖아요. 그리고 눈도 탁해졌고. 젊은 상인은 짜증난 표정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사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괜한 참견 말아주세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 젊은 상인이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말씀하신 고등어 정말 다음날 아침에 상해버렸어요.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산물은 눈과 아가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시장의 수산물 상인들은 종종 강동수 할아버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어떤 해산물이 제철인지,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수 형님, 어느 날 오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가 돌아보니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인천 수산물 도매시장 사장인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영호가 형님이 여기 계시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술잔이 오갈수록 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도 많이 어려워. 대형마트에 밀려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수산물 양이 예전의 절반도 안 돼. 강동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식품안전법이 강화되면서 조금이라도 상태가 의심되는 생선은 다 폐기해야 해. 폐기할 수산물이 너무 많아. 정말 아깝지. 그럼 그 폐기할 수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냥 버리는 수밖에. 강동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폐기로 분류되는 수산물 중에는 실제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단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아니면 그날 팔리지 않아 신선도가 약간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수산물 아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야 물론이지. 당장 먹기엔 전혀 문제 없어. 다만 유통기한이나 외관상의 이유로 폐기하는 거지. 강동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 그 폐기할 수산물을 우리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해주면 어떨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직접 선별해서 정말 먹어도 괜찮은 것들만 골라내는 거지.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는 거야. 오늘의 특가 같은 식으로. 최 회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도매시장에서 정식으로 폐기 결정하기 전에 특별 할인 품목으로 가격을 확 내려서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버릴 거 우리 시장 손님들은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고 도매시장은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두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사람은 쇠락해가는 도매시장을, 다른 한 사람은 활기를 잃어가는 인천국제시장을 생각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동수 할아버지는 상인의 원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우 회장이 특별히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장의 새로운 경비이자 수산물 전문가이신 강동수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강동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일부는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어제 인천 수산물 도매시장 최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 말로는 요즘 도매시장도 많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특히 폐기해야 하는 수산물이 많아 골치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폐기 직전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깜짝 세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도매시장에서는 어차피 버릴 물건,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받아서 특가로 판매하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폐기 직전 물건을 팔자고요? 그러다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시장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반대 의견들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못 먹을 물건이 아닙니다. 단지 크기가 규격에 안 맞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당일 판매가 안 되어 폐기 대상이 된 것들입니다. 40년 수산물을 본 내 눈이 틀린 적 없어요. 신선도는 내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직접 선별해서 정말 먹어도 괜찮은 것들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박영호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네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 수산물 코너 상인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시도는 다음 주 수요일은 수산물 특가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강동수 할아버지는 도매시장을 오가며 최 회장과 협의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서류 작업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수산물 상인들과 함께 홍보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도매시장에서 트럭 한 대가 인천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직접 발벗고 나서서 수산물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제외했고 먹어도 괜찮은 것들만 엄선했습니다. 이 고등어는 오늘 안에 팔아야 해요. 내일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조개는 껍질이 좀 깨졌지만 속은 정말 싱싱해요. 반값에 팔아도 손해 안 볼 겁니다. 문어는 크기별로 분류해서 작은 것일수록 더 할인율을 높이세요. 강동수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상인들은 분주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9시 수요일 수산물 특가데이 현수막이 걸리고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골들이 가격을 보고 놀라며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기도 전에 준비한 수산물 대부분이 팔렸습니다. 대박이에요. 할아버지, 오늘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예요. 젊은 수산물 상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깜짝 세일의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수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호 회장이 소주잔을 들며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이 시장에서 40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보답할 때가 된 거죠. 이후 수요일 수산물 특가데이는 인천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멀리서도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때로는 줄까지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시장의 수산물 품질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각 수산물 가게를 돌며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열 방법과 보관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그의 조언 덕분에 인천시장 수산물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이를 알아차리고 점점 더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질 뻔했던 자신처럼 폐기될 뻔했던 수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이 더없이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천시장을 다시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행복감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수산물 특가데이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강동수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인의 임원들과의 모임에서 강동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제 단순히
폐기 직전 수산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바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전날 밤에 잡힌 수산물을 새벽에 바로 우리 시장으로 직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형마트도 따라올 수 없는 신선함을 제공하는 거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류비가 많이 들 텐데. 한 상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최 회장과 이미 상의했습니다. 도매시장과 직접 계약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젊은 청가물상 이 대표가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제의 바다라. 이걸 SNS에서 홍보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 대표는 30대 초반으로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SNS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어제바다 해시태그로 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수산물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모임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의 바다 프로젝트와 SNS 마케팅 두 아이디어가 결합되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옛 인맥을 총동원해 어촌계와 접촉했습니다. 직배송 계약을 맺기 위해 직접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의 젊은 상인들을 모아 SNS 마케팅 팀을 꾸렸습니다. 한 달 후 어제의 바다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전날 밤 잡힌 수산물을 실은 트럭이 인천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매일 그 시간에 나와 수산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방어는 어제 저녁 거문도 앞바다에서 잡혔어요. 지방이 살짝 올라와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 문어는 새벽에 통영에서 올라왔어요. 크기가 작아도 맛은 일품입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전문적인 설명은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새로운 서비스도 제안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손질해드리면 어떨까요? 회를 뜰지, 구이용으로 손질할지, 찌개용으로 자를지 손님들의 필요에 맞게 바로 준비해드리는 거죠. 이 수산물 맞춤 손질 서비스는 즉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요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SNS 마케팅도 빛을 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어제 바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 싱싱한 수산물 사진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동수 할아버지가 직접 손질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특히 20, 30대 젊은 손님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어제의 바다에서 산 해산물로 즉석에서 회를 먹기 위해 시장 안 빈 테이블을 찾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다른 상점들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습니다. 채소가게, 반찬가게, 주류 판매점까지 온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빈 점포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시장의 공실률은 3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상인들이 인천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합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은 점점 더 다양한 상점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단순한 식료품 시장이 아닌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호 회장은 강동수 할아버지를 불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동수 형님, 믿기지 않네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시장은 문 닫을 위기였는데 이제는 인천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강동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의 지혜와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박영호 회장은 이내 작은 명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천국제시장 수산물 자문위원 강동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시장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세요. 월급도 인상해드리고 관리실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아들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였던 그가 이제는 전통시장의 부활을 이끄는 중심인물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강동수 할아버지는 관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반년 전 자신이 비닐봉지 하나 달랑 들고 이 시장 구석에서 노숙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시장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어제의 바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평일에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빈 점포는 모두 채워졌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중순,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사무실에서 내년 봄 축제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팍!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전기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강동수 할아버지는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동쪽 수산물 코너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 배선에서 발아한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 강동수 할아버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시장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재 발생! 모든 상인과 손님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화재 발생! 상인들과 손님들이 당황하여 뛰어나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강동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각 점포를 돌며 상인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상인들을 부축하고 짐을 챙기느라 머뭇거리는 상인들을 재촉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목조 건물이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시장 골목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밖으로 나갔나? 강동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박영호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 시장의 역사와 모든 문서들이 있어. 형님 안 돼요. 하지만 강동수 할아버지는 이미 연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는 인천국제시장의 100년 역사가 담긴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첩, 그리고 각 상인들의 가족사진과 추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영호 회장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장 설립 관련 문서와 가보가 있었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며 사무실에 도착한 강동수 할아버지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역사적 문서들을 큰 가방에 급히 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첩과 기념품들도 챙겼습니다. 특히 박영호 회장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회장의 증조부가 시장을 처음 설립할 때
사용했던 도장과 문서였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돌아서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쿵! 사무실 출구가 불타는 나무 기둥으로 막혔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다른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연기가 너무 짙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여기에 사람 있어요! 그의 외침은 불길과 연기에 묻혔습니다. 열기가 점점 강해졌고 산소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창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창문을 열고 가방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방은 밖에 서 있던 상인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직후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강동수 할아버지를 덮쳤습니다. 박영우 회장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길을 뚫고 들어간 소방관들은 의식을 잃은 강동수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 일부는 이미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빨리 구급차로! 구급대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씌운 채 강동수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과 주민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인천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이도화상과 심각한 연기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48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강동수 할아버지가 구해낸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 형님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상인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강동수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무사히 대피했고 시장의 역사적 자료들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천국제시장 화재, 73세 노인의 헌신적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 없어. 인천국제시장의 영웅, 강동수 씨 위중, 지역 주민들 기도 행렬. 강동수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 일부는 화상으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전도는 약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그의 생명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상인들이 가져온 꽃다발과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 어서 깨어나세요. 당신이 살린 시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의식 변화는 없으신가요? 박영우 회장이 들어오는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생체 징후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화재 발생 후 일주일째 강동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실 밖에서는 쉼없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할아버지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금순이 할머니는 손뜨개질을 하며 강동수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복도에는 늘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시장 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화재 보험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에게는. 시장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시설의 70%가 파손되었고 복구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큰 소식이 있어요. 이 대표가 상기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강동수 할아버지가 구해내신 문서들을 지역 문화재 전문가에게 보여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서들이 인천 근대 상업사의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건의 지원을 약속했답니다. 정말이야?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인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천국제시장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강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시장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화재 발생 10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약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침대 옆에서 졸고 있던 박영호 회장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깨어나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강동수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괜찮아? 첫 마디가 시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박영호 회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두가 무사해요. 그리고 형님이 구하신 문서들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동수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고 화상도 예상보다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실은 언제나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대표예요. 시청에서 재건 지원금 5억을 약속했어요. 정말? 강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시장 재건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와 시장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에 감동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강동수 재건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았고 지역 주민과 인근 상권에서도 동참했습니다. 기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모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시장재건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얼굴과 손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전처럼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맛을 잃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어제의 바다와 같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호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시장에 오신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전 그는 아들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이제 그는 한 공동체의 중심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내게 새 삶을 준 건 이 시장이었어. 그저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긴 것뿐이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뒤덮은 시장의 폐허는 마치 새 출발을 위한 백지와도 같았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창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병실 한쪽에 놓인 달력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시장 재건 기공식 날짜였습니다. 그날까지 꼭 걸을 수 있기를 강동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화재 발생 3개월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강동수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영호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아. 이 날만을 기다려왔으니까. 강동수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국제시장 재건공사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흉터가 남은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신포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현수막과 풍선으로 가득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강동수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환영식입니다. 이 대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나와 있어요. 휠체어가 내려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동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천에서 살아온 강동수 할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는 강동수 할아버지를 위해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불에 타 검게 변한 시장 잔해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운 시장을 짓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기공식 단상에는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시장은 연설에서 강동수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인천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강동수 어르신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천국제시장의 역사와 함께 더 큰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첫 삽을 뜨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시장과 고위 인사들이 함께 시작하는 의례였지만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강동수 할아버지에게 그 영광을 양보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난 강동수 할아버지는 지지대의 도움을 받아 삽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삽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힘을 모아 삽을 땅에 꽂았고 첫 흙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축하 폭죽이 터졌습니다. 인천국제시장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공식 이후 재건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화재를 계기로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시장을 재탄생시키는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 자동 소화 설비, 넓은 비상 통로 등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시장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매주 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점차 재활치료의 효과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인들과 함께 공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산물 코너는 환기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해요. 이 통로는 좀 더 넓혀야 손님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지역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장을 구한 노인, 이제는 재건의 주역으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신포시장의 재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성금이 전달되었고 대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재건 공사는 당초 예상보다 2달이나 앞당겨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6개월 후 드디어 새롭게 태어난 인천국제시장의 개장식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불에서 피어난 희망, 인천시장 그랜드 오픈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장식 단상에는 지팡이를 짚고 선 강동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재활 치료 끝에 그는 드디어 자신의 발로 서게 되었습니다. 얼굴의 화상 흉터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용기와 헌신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인천국제시장 가족 여러분. 강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단순한 물건 파는 곳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역사입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73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고 또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과 목적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불길 속으로 들어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현대적이며 더 따뜻한 인천국제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시장과 박영우 회장이 함께 커다란 가위를 들고 입구에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새로운 인천국제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개장 첫날 인천국제시장은 전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어제의 바다 코너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새 시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되어 더 다양한 신선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후 강동수 할아버지는 새롭게 단장된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상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보자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고 방문객들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는 수산물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강동수 명예자문위원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앞으로도 계속 수산물의 품질을 검사하고 상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해산물에 관한 지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처럼 그와 시장은 함께 재탄생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할아버지, 정태영 PD가 또 전화했어요. 이 대표가 강동수 할아버지의 명예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재개장 후 한 달, 인천국제시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참 열정이 대단하구먼. 강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태영은 지역 방송국 PD로 시장 화재와 재건 과정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아 전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면 내일 촬영을 더 하고 싶답니다. 할아버지가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수산물 검사하는 장면 같은 거요. 며칠 후 정태영 PD와 대형 방송사 촬영팀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강동수 할아버지의 일상, 상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수산물을 살피는 모습이나 젊은 상인들에게 조언하는 장면은
카메라에 담길 때마다 촬영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시장에 오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정태영 PD가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지. 73년을 살아온 사람이 집 없이 시장 구석에서 노숙이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다큐멘터리는 3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불에서 피어난 기적, 할아버지가 살린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당일 상인들은 시장 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함께 시청했습니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강동수 할아버지의 아들 집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시작해 노숙자 신세로 시장에 오게 된 과정, 상인회장, 박영호와의 만남,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화재와 희생, 그리고 재건과 성공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방송 이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방송 이후 주말, 인천국제시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동수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위해 명예회장실을 찾았고 사진을 함께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동수 어르신, 저희 시장도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살리셨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바다 같은 프로젝트를 저희 시장에서도 도입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이 너무 많아 강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박영호 회장과 상의 끝에 그는 인천시의 공식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강동수 할아버지는 전국 각지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빽빽했지만 74세의 나이에도 놀라운 에너지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른 시장들이 하나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천 변두리의 한 아파트 거실, 강동우 할아버지의 아들 강민우는 소파에 깊이 파묻혀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이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인천국제시장의 영웅으로 불리는 강동수 할아버지입니다. 방송인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강민우 부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냉대하고 내쫓았던 강동수 할아버지가 이제는 전국적인 영웅이 되어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17살 지우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 할아버지시다. 화면에서는 화상 흉터가 선명한 강동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장의 역사적 문서들을 구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야기가 나오자 14살 지민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불 속에 들어가셨어요? 서혜진은 말없이 설거지를 마저 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강동수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늘 불편해했고 결국 집에서 내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할아버지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던 과정도 담담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대답 대신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 모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 내 주식 투자가 완전히 실패했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확정됐어. 다음 달이면 아빠는 실직자가 될 거야. 지우와 지민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내보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민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민우와 서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지민이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TV에서 인천국제시장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일 찾아가 볼 거예요. 지민아, 그렇게 갑자기? 서혜진이 말을 꺼냈지만 지민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튿날 지민이는 학교가 끝나고 인천국제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도 동생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함께했습니다. 두 남매는 활기찬 시장 풍경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강동수 할아버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강동수 회장님! 저쪽 명예회장실에 계실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들은 상인을 따라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예회장실 앞에 도착한 아이들은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지우가 망설이며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들어가도 될까? 지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민이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자를 보았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 손녀를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지우야, 지민아. 지민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강동수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지민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도 천천히 다가와 할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강동수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그리움과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래비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한참 후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겪은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강동수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다며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화상 흉터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저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다. 지민이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학교에서 쓴 글이에요.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할아버지에 대해 썼어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고맙구나.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데리고 시장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반갑게 아이들을 맞아주었고 어제의 바다 코너에서는 특별히 신선한 회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손주들한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줘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 아이들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라. 할아버지가 항상 기다릴게.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요. 아빠가 곧 실직하시고 집도 팔아야 한대요. 강동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랬구나.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아이들이 떠난 후 강동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가족을 향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방문은 그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다. 강동수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강민우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지우와 지민이가 왔었다. 아이들이 TV에서 아버지를 보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만간 인천국제시장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이틀 후 강민우 부부는 인천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 서혜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남편의 설득과 아이들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다. 지민이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명예회장실에서 나와 시장 입구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강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강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서혜진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다. 이리 와서 시장 좀 구경하자. 내가 안내할게. 그렇게 가족은 할아버지를 따라 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 듯 이곳저곳을 안내했고 강동수 할아버지는 시장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인들은 강동수 할아버지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고 강민우 부부는 아버지가 이곳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실감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어제의 바다 코너를 지나며 강동수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혜진은 과거 남편 집에서 생선 비린내를 트집 잡아 시아버지를 내쫓았던 기억이 떠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후 그들은 작은 해산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가게 안쪽 방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강민우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서혜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강동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어려운 시기도 있는 법이지.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강동수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말에 서혜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강동수 할아버지의 명예회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민우는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 삶은 이 시장과 함께란다. 여기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저기 보이는 저 점포 있지? 그는 창문 너머로 시장 한쪽에 작은 점포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에 비어서 새 주인을 찾고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간편식품이나 반찬 가게로 하면 어떨까? 혜진이가 예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고 했지. 그 솜씨로 꾸미면 금방 잘 될 거야.
강민우 부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새 출발을 해보는 건 어때? 월세는 처음 3개월은 면제해 줄 수 있어. 내가 상인회와 얘기해 볼게. 서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나? 지우와 지민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가게 하면 매일 할아버지 볼 수 있어요. 강민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혜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혜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날 저녁 가족은 시장 한쪽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직접 고른 신선한 회를 손질해 손주들에게 먹였고 강민우와 서혜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 식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화해는 그 여정의 또 다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강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